디지털 업무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회의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회사, 학교,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데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리고 있는 조코디라고 합니다. 회의 참 많이 하죠. 회사에서 거의 회의하다가 업무 시간 다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회의가 그런 회의죠. 즉흥적인 회의. 물론 아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즉흥적인 회의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은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회의는 회의 자료, 내가 어떤 안건으로 회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회의 자료를 먼저 작성을 하고 최소 하루 전에는 초대를 하고 상대방을 초대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면 되는데, 자, 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록에 그런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즉흥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회의록이 사실은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어떤 목적성도 없어지고 또 결정자가 부재하게 되면은 막 이 산도 올라가고 저 산도 올라가고 나는 이 안건에 반대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회의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고 충분히 읽어본 다음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배포를 하게 되는 거랑 그 전날 배포를 해서 읽고 오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은 하루 동안 사실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석자가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결정이 빨라집니다. 자, IT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회의는 30년 전하고 사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회의 밖에, 회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결정을 하고 액션 플랜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회의는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아니면은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자리에서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의실에서 참석을 하거나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은 다른 경우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발표 자료를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신세대들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2배속으로 봅니다. 1배속으로 절대 안 봅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발표 자료를 설명해도 됩니다. 구글의 비즈도 있고 또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용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오히려 쉽게 회사의 사업 계획서 이런 거 발표하는 것도 좋겠죠. 굳이 강당에 다 모아놓고 듣기 싫은데 막 억지로 듣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찾고 그럴 경우에는 회의실에 불러놓고 너의 생각은 뭐냐 빨리 말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댓글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에다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설문지를 이용해서 선호도 조사나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 조사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고 그냥 검토 의견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회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 보고 서울로 일단 올라와 이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자, 회의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회의록, 우리가 이게 이사회에서 하는 회의록 그런 회의록이 아니죠. 그냥 우리 업무를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반대 의견을 냈다, 누가 이런 의견으로 개진을 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회의의 주최자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팀장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팀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인바이트해서 하면 되고,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 노트를 남겨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우리는 1안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 이제 1안으로 결정이 되면은 뭐 홍길동 씨는 뭐 전체적인 플랜을 계획을 하고, 뭐 누구는 뭐 자료 조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 내용이 추적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 뭐 공유 드라이브에 회의록이라는 폴더에 넣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회의록이 보고 싶으면은 구글 캘린더에 해당되는 이벤트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나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캘린더에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 자동으로 메모가 생성이 되고, 그 메모에 스마트 칩을 이용하면은 또 특정인에게 업무가 분할이 되고요. 그것을 또 태스크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겠죠? 자, 회의록 작성 방법. 회의에 뭐 우리 팀 다 모여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 팀이 뭐 6명인데 1시간을 했다, 그러면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6시간이 소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는 제한이 있는데 6시간을 회의를 하면서 소비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다른 일에 그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초대받은 사람도 이것은 뭐 나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미참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 주최자는 회의 주최자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뭐 회사의 막내들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팔로우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회의의 오너가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바로 공유를 해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의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전달 내용, 결정 내용, 뭐 액션 플랜, 이것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확인할 때는 해당 이벤트 통해서 링크로 보면 됩니다. 굳이 막 공유 드라이브, 뭐 회의록 폴더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 회의 참석 전에 꼭 자료를 봐야지 이 회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번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캘린더를 이용한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메인 계정입니다. 즉 우리가 gmail.com으로 끝나는 개인용 계정이 아니고 회사에서 도메인이 있어야지 가입할 수 있는 유료 계정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2025년도 신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2025년 사업계획 발표 이렇게 하고요. 자, 시간은 수요일날 오후 7시면 너무 늦죠. 한 11시 정도에 해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1월 1일 아니죠. 예. 1월 2일 날. 자, 그리고 참석자를 해야 되는데 참석자는 꼭 필요한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자, 홍길동, 자, 서태지, 이제 이렇게 두 분만 요청을 하고, 또 혹시라도 참석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것을 위해서 구글 미트를 한번 링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실을 추가할 수도 있죠. 회의실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하면 되고요. 뭐 위치가 잘 모르시는 곳이라면 위치 추가도 해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권장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가 홍길동하고 서태지 상무를 초대를 했는데 이분들의 일정을 보고 나는 이런 시간을 추천을 합니다 라고 자동으로 해주는 거라서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상무님 그때 시간 되세요? 했더니 나 그때 뭐 사장님하고 미팅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상무님하고 맞는 시간 또 찾으면 홍길동 씨가 저는 그때 업체랑 미팅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 하는 경우들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은 자, 초대 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 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회사 메일이기 때문에 참석자들 초대 받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오겠죠. 그래서 알람을 보고 내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발표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발표 자료 항상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자, 발표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중간에 회의록이라고 있습니다. 아예 회의록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세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회의록을 누르고 회의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을 먼저 하시고 다시 뭐 한번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자, 공유 회의록을 만들었으니까 또 참석자들한테 공유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회의록과 발표 자료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자, 회의록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언제 누가 참석하고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관리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2025년 열심히 일하자, 디지털 사업을 강화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작업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홍길동 씨한테 전체 사업 내용 사업 계획을 작성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길동 씨한테 사업 계획이 작성이 됐고, 이것을 이제 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 칩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구성 요소에서 보면은 결정 로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아니면은 태스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프로젝트 할당을 한번 눌러보면은 자, 여기에서 2025년 사업 계획 팔로우 이렇게 해주고, 자, 홍길동 씨한테 홍길동 씨는 엔지니어링으로 자, 역할이 계획이다. 자, 참여는 계획 작성.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획 작성, 프로젝트 계획, 여기가 프로젝트 계획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항목에서 서로 요것이 하나 이제 워크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출력해서 볼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여기 와서 항상 확인을 하게 하면 됩니다. 뭐 이게 이제 회의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작업 항목 정도만 관리를 하고, 전체 이제 2025년 사업 관리 뭐 이런 문서를 하나 이제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워크플레이스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태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의록도 공유가 쉽게 될 수가 있고, 회의를 실질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은 요 방법을 회사 또는 팀에 잘 적용을 해서 회사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프로세스를 좀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일하니까 캘린더는 이런 기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캘린더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기존에 하던 방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야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